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낙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군다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7년이 됐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선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오늘 토론회가 향후 4년간 고양시를 이끌어갈 대표 일꾼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김혜련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혜련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동환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간 보충 질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2분, 사회자 공통질문 2분, 공약발표 2분, 공약발표 후 후보 상호간 질문은 30초이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 각 11분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계 방향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혜련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정의당 고양 특례시장 후보 김혜련입니다. 저는 딱 20년 전인 2002년에 25살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로 고양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이곳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작은 정당, 진보 정당인 정의당으로 재선 3선 시의원을 마쳤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의당 당대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의당 정치연구소 부소장을 지냈습니다. 20년 전 인구 80만이었던 고양시는 이제 인구 108만의 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례시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삶도 그만큼 성장하였습니까? 시민의 삶도 특례 시민의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 고양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 아닙니다. 대선의 연장전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지긋지긋한 양당 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고양시의 미래와 비전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고향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고양시의 대응이 어떠한지 묻고 있습니다. 고양 시민의 삶도 특례 시민의 삶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를 대한민국 탄소 제로 1호 도시, 녹색 경제 도시, 시민의 삶이 좋은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라는 신기루를 쫓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알토란같이 챙기는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고양시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고양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 시장은 누구인지, 고양시의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환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고양 특례시장 후보 기호 2번 이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양 특례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다행히 최근 들어 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심 또 조심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감내하며 극복하고 계신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 고양 시민에게 또 다른 답답함과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했습니다. 정책 실정으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았습니다. 내로남불로 사회를 혼란과 혼돈으로 몰고 간 무책임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지난 12년간 그랬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시장들 3번의 임기 내내 과정은 실망이었고 결과는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일당 독재로 시와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독주와 독선으로 전횡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고향에 남겨놓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서울의 변방 3류도시로 추락시켰습니다. 고양 시민의 자산, 가치를 폭락시켰습니다. 번듯한 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통, 인프라, 이제는 출퇴근 난민이 되었습니다. 도시 경쟁력 떨어졌습니다. 도시 성장 멈췄었습니다. 이제 내일의 희망과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런 고양시를 극복해야 됩니다. 저 이동환 고양특례시를 경제특례시로, 일자리 특례시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준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준 후보입니다. 모든 도시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연습하고 좌초하고 대번복하고 말을 바꾸는 이러한 정치가 아니라 혁신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고양시장 민선 7기 98% 고양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더 이상 연습이 필요 없는 입증된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고양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안심콜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바로 혁신의 성공이었습니다. 고양시는 이렇게 혁신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 손학규 지사 때부터 해왔던 한류월드의 꿈은 20여 년간 빈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 땅에 이제 토파기가 진행되고 파일을 박는 굉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성사 혁신지구 등 약 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양시 미래 먹거리, 경제 신도시를 만드는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삽을 뜬 CJ K-팝 아레나는 이미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CJ는 여기에 88층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호텔과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가 함께 들어온다면 판교는 IT 중심, 고양시는 콘텐츠 중심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제 중앙 독선적인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고 시민 복리를 위해 노력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도중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으로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각 질문당 후보자 모두 2분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1기 신도시와 고양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낙후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병행해야 할 상황인 만큼 각별한 고민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그리고 고양 구도심의 재개발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과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균형발전 중요합니다. 고양시도 넓은 지역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구도시에 해당되는 일산, 원곡, 원당, 능곡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양시에서 재건축은 그나마 좀 추진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원당, 능곡, 일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능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해제한다. 능곡 재개발 지역을 해제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겠다는 지역 주민의 바람과는 역행을 해왔습니다. 자, 일산 신도시 이제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물론 리모델링으로 고양 원도심은 재개발로 고양 전체를 재정비하고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양 시민의 자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우선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우리 사장 직속으로 도시재생 정비 기구를 설치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맞춤형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라도 단축하고 주민 맞춤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앞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용적률을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재생을 하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주변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으로 관련 시비 마련과 국비 확대. 죄송합니다, 후보님. 예. 남은 하실 말씀은 다음 주도권 토론에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준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007, 8년도 그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었죠. 경기도에는 약 220지구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김문수 지사는 이것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승복을 했습니다. 결국 너무 많은 뉴타운 지구를 한꺼번에 설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아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도시들은 뉴타운 사업지구 전체를 폐지했던 기억도 또한 시민들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도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러한 정책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양시 민선 7기는
일기 신도시 문제를 2018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고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2018년도 시퍼브지를 남기면서 그때 일기 신도시가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땅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된다,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고양시는 노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주고 있고 노 배관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매화와 함께 리모델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용적률을 이미 최대 300%까지 전부 다 상향 조정해드렸습니다. 또한 안전진단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고양시는 그 5개의 신도시 시장들과 함께 작년 12월 10일 날 그 긴급 간담회를 가져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양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결국 지금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준다면 결국 고양시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 지원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혜련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사안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해주겠다, 혹은 안전진단 면제해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제2의 뉴타운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제 뉴타운 사업이 이제 14년이 됐는데요. 일부는 착공이 됐지만 일부는 또 해제가 되었고 일부는 지정 당시 그대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 최근에 불거진 둔촌 주공의 사례를 보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제2의 뉴타운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이 수많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세대를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500개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합의 설립부터 운영 이후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크든 작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법과 조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창릉 신도시 우수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가용 면적 중 35%를 자족 용지로 확보하게 돼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최고 비율입니다. 성남의 판교 신도시처럼 창릉 신도시가 자족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용 창출과 산업 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의 유치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양시만의 우수기업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릉 신도시의 자족시설 용지가 원래는 10에서 15% 정도인데 저희는 35%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마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테크노밸리에 저희는 그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평당 8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기로
그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업 물량이 필요합니다. 공업 물량은 조성 원가에 기업체들한테 저리로 좋은 가격에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런 조성 원가에 줄 수 있는 그 공업 물량을 서울은 사실상 남아돌고 쓰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양시로 돌려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촉구 건의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양시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크노밸리의 그 옆에 CJ는 이미 아레나를 착공을 했고, 그리고 88층짜리 호텔과 글로벌 콘텐츠 비즈센터를 유치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업에 대한 성과는 한 모기업이 큰 기업이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양시가 기업을 포획해서 강제로 들어오게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조건들을 제시한다면, 특히 이제 상암과 판교의 지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양시를 노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엑스에서 고양시 입주기업 설명회를 가졌을 때 우리는 고양시 땅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를 팔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혜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배드타운, 자족도시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고양시가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배드타운, 자족도시와 같은 단어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작지만 알토란 같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잘 운영될 때에는 개성공단을 배후로 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크게 키우는 것이 저는 기업 유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기업 유치의 홍보 대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영역에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이 모여서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 영상 컨텐츠 제작과 돌봄의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EBS와 고양시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특히 영상과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기업들이 고양시와 EBS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EBS는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방송,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면서 방송국인데요. 고양시가 EBS에 어떤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고양시로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세일즈가 아니라 확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 자족용지와 관련해서는 자족용지만 있다고 해서 자족시설이 들어온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흥지구에 자족시설 용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곳에는 이케아가 들어오고 한 곳에는 쿠팡 물류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창릉 신도시 자족용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동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족도시 많이 확보했다고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진타워, 킨텍스 부지의 기업 지원 시설도 전부 용도 변경을 해서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제 고양시, 100만 특례시에 성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배드타운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일선에 나서야 되는데, 지난 12년 우리 민주당 시장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내세웠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비롯해서.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영산단지,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관광문화단지, 창릉 자족도시까지 또 용지를 제대로 확보를 해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보를 해서 새로운 경제특례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JDS를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저는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K-메타컬처 플랫폼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특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족도시가 되려면 산업 유발 효과가 큰 삼성 같은 대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의 유치가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일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당을 비롯해서 그리고 킨텍스에 관련되어 있는 최고위를 개최해서 고양시의 경기 북부권의 핵심 지역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 경기도, 고양시가 합심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고양시의 관건입니다. 네, 이동환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이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 시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김혜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혜련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장이 되어서 다른 정치로 완전히 다른 고향을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를 녹색 경제도시, 삶이 좋은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고양시를 녹색 교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곡을 중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잇는 팔자형 트램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팔자 트램은 분열된 일산과 덕양을 하나의 하나의 교통 공동체로 통합하고 시민들이 생활, 문화, 체육 시설을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트램과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기 위해 고양시 교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마을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운영하고 전기 저상 버스로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를 대한민국 제1호 탄소 제로 녹색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KTX 행신역 기지, 화해산업단지 등 활용 가능한 유유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자1호와 39번 우회도로, 그리고 서울 문산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여러 철길과 도로에 솔라 터널을 설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들 바로 곁에 녹색이 살아 숨쉬는 녹색 공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곡역부터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30만 평 규모 고양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편안하게 도시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특례시인 고양시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별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과 재답변 이어가겠는데요. 먼저 이동환 후보는 김혜련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김혜련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동환 후보가 김혜련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해 김혜련 후보께서 1분 30초에 다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환 후보께서 김혜련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김혜련 후보 그 공약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녹색 경제도시라는 용어에 저도 뭔가 모르게 방점을 찍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유치해야 앞으로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족성의 의미는 이렇게 베드타운으로 나뉘어지면 침체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제도시에 기업이 많아져야 그래도 세금도 이동환 많아질 후보님 텐데 질문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의 풍부해지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산업 생태계를 고양시가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녹색 경제 도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1가구 1태양광 산업 그리고 솔라 터널들을 통해서 이 산업이 고양시의 주력 산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핵심 공약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이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오해시고요. 저 그렇게 편협한 사람 아닙니다. 기업들이 사업이 안 되는 곳이나 사업 여건과 환경이 아닌 곳에 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와 같은 고양시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볼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드타운이라는 말은 이 고양시의 일부분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고양시에서 알토란 같이 기업 경영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기업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고양시에 정치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배드타운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겠다. 이런 제안을 정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실 수 예.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생태계 만드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아마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10조입니다. 우리 고양시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참 좋은 방안을 좀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녹색교통도시에서 팔자형 트램 간선 철도망 구축하셨는데 질문으로 이야기해 이것이 주십시오. 트램과 버스 노선 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내연기관입니다. 이제 내부 교통망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양 시민들이 자동차가 없으면 그 고양시 내부에서 이동이 어렵습니다. 저는 비용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이상의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그렇게 이점으로 비용 대응 효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BC 분석 따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가 높일 수 있는 가치라든가 그런 것은 따질 수 없는 무형의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램 만드는 데는요, 지하철 건설비의 5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철도망 사업으로 구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제 일반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고양시의 부담은 조금 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준 후보가 김혜련 후보에게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준 후보, 김혜련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색 도시에 대한 관점이 저랑 비슷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이 사실상 탄소 중립 시대에는 각광을 받을 것이고 널리 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가자에서 백마교까지 왔다가 그것이 대곡시사 트램과 연결되는 것이 아마 김혜련 후보님 말씀하신 팔자형과 거의 유사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계획이 질문으로 이어가 주시죠. 우리 이재준 후보께서 내신 것은 이제 가자 마을에서
대곡까지 이제 연결하시는 아니고 저는 이제 대곡에서부터 이 동양부 전체를 순환하게 하는 이제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일산과 덕양이 그 원활하게 교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 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덕양과 일산을 통합하는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램은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팔자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가자에서 백마는 중랑로를 기준으로 북쪽인데 저는 이제 남쪽 구간 우리 장강 테크노밸리도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덕양구 쪽은 그 북쪽 신혼마을과 그다음에 고양동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 삼송과 도래울 이쪽을 다 연결하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안보다 조금 더 확장된 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이재준 후보께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 4차 철도망 계획에 7개의 도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거와 연계돼서 지금 김혜련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환철도가 개설이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또 이게 경전철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상권을 훼손하는데 트램은 상권을 훼손하지 않고 그 새로운 상권 내지는 부흥하는 이런 기회도 주어서 저도 그런 거에 동의하면서 의원님 후보님의 그 저기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두 후보께서 저의 이 8차 트램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련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경기도 그리고 고양 특례시가 원팀으로 함께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양의 새로운 내일과 희망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고 열어가겠습니다. 12년 동안 민주당 출신이 시정을 계속 운영하면서 인기에 편승한 적극적 정책과 예산의 낭비로 우리 도시의 성장 동력은 마비됐습니다. 사실 고양 시민의 활력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혁신적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우리 고양 시민의 자산 가치와 지역 경제를 우리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핵심 전략 산업을 특성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베더타운이 아닌 완전한 자족도시로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18개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 재정비 실현하고 고양의 자산가치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글로벌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 유치하고 세대 융합형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꽉 막힌 도로 뚫어내겠습니다.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답답한 교통 뻥 뚫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풍요로운 고양이 될 수 있도록 웰리스 도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장항동에 예술대 유치를 비롯해서 우리 대학 유치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물론 드림스쿨 캠퍼스 그리고 창릉 신도시 특목고 설립하는 그런 교육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안전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안전환경도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다 몰려오는 글로벌 청년 수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제로화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공약을 통해서 우리 집권 여당의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샷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이동환 후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별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후보는 이동환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고 이동환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이재준 후보가 30초간 보충 질문을 또 이에 대해서 후보 1분 30초간 답변 시간을 마찬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후보, 이동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경제 자유구역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가 착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그 의향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걸 취소하라는 건지,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되라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우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왜 필요로 하느냐. 지금 여기 테크노밸리의 부지입니다. 계획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럼 물론 여기에 다른 지원 부지라 해서 이 주변도 다 같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거의 다 지금까지 개발의 행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 같은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지가 워낙 좁아서 그 테크노밸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정말 대기업이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그 구역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 고양 시민의 수건 사업인 테크노밸리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국을 통해서 앞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혁신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밀 의료 클러스터를 비롯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다시 이재준 후보가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부지가 판매할 수 있는 게 15만 평 되고 그 중에 이제 공업 물량을 받아서 3만 평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이미 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로 거의 이제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경제 자유구역으로 해서 다른 기업을 넣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데 의료 산업 기계가 우리가 통계를 보면 4,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첨단 의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암세타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지도 제가 최근에 만나보니까 부지가 좀 협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 의료 클러스터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최소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지로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양시가 고양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부지로서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에는 산업시설 용지가 36%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첨단 제조는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혜련 후보가 이동환 후보자 공약 발표와 관련해 개별 질문, 보충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김혜련 후보, 이동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 이동환 후보께서 선관위에 제출한 이제 공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 교통 방안들에 대해서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자유로 강변북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서부간선도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제 지하 민자로 고속된 거기를 보면은 종점과 시점이 있고 중간에는 들고 나는 시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구상하시는 종점과 시점 부분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변북로 자유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점과 시점에만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서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고양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하고속도로라고 하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지하도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C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는 지금 우리가 IC로 이용하고 있는 자유로 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그리고 네. 예. 예, 보충 질문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이 자유로 강변북로의 제한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고속도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장항 IC, 이산포 IC, 그리고 저 밑에 일산 IC까지 다 아마 접근 도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구상인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이동환 후보께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약서가 이제 공약이 5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원 조달 방식이 5개가 다 똑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사업에 따른 민자 유치 이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사업별 공약별로 재원 조달 방안이 다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네. 사실은 지하고속도로에 재정으로 100%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걸쳐져 있는 곳이 서울시,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시비를 비롯한 우리가 도비,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국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플러스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민자 유치입니다.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주변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민자 유치는 아마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동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오래된 도시는 언젠가는 그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고양시는 이미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전담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착실하게 태우고 이렇게 해서 1기 신도시 이후에 그 지은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의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전담팀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특히 리모델링은 우리 고양시가 이미 조례나 재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무역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킨텍스 3전 시장이 완공이 되면 아시아에서 6번째 그 크기의 전시장이 됩니다. 이제는 코엑스까지 가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가까이 있는 그 킨텍스를 들렸다가 거기에서 모든 일을 보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제2무역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그 북한 측의 그 남측 연락사무소를 유치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에 남측 연락사무소를 했던 것처럼 고해평등의 원칙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 지역은 외교단지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교단지 꿈을 그 안에 넣어서 그 저개발 국가의 영사 업무를 그 무료로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이 그 모든 것들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급식과 교복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교통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살면서도 서울시 차를 탈 때, 고양시 차를 탈 때 요금이 다릅니다.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혜련 후보는 이재준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고 이재준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련 후보가 보충 질문을, 이재준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김혜련 후보, 이재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재준 후보께서 선관위에 제출한 이제 공약서를 보면 수도권 제2무역센터를 유치 추진하겠다는 걸 1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와 소요 예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양시가 경제 신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그 킨텍스에서 전시만 하고 모든 그 머무르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서울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떨어지는 그 이익이 적었던 거죠.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무역센터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민자를 같이 해서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 호텔 S2 부지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킨텍스와 함께 합작으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약 7,000평을 짓기 때문에 그 건축 면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징성을 가진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혜련 후보께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전에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이 자본은 민간 자본은 누가 되는 건지 그리고 뭐 관련돼서 또 이따가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 이 민간 추진 기구는 또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이신 건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공회의소나 기업들하고 함께해서 그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러고 이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옆에 그 CJ가 이제 건물을 지켜야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고양시 지분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 예산을 공공이 함께 민간과 함께해서 그 킨텍스와 우리 고양시가 그 S2 부지를 함께 지금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3자가 함께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동환 후보가 이재준 후보자 공약 발표와 관련해 개별 질문, 보충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역시 30초이고 답변은 모두 1분 30초입니다. 이동환 후보, 이재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제2 무역센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역센터의 기능이나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마 너무나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숙박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잘 확보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지에 대한 부분이 대체 어느 지역에 만들 수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예, 킨텍스 옆에 보면 호텔 부지로 했던 S2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 부지인데 그 공간은 충분히 호텔과 그 제2무역센터 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150억에 팔려고 했던 것이 계약 취소가 돼서 이제 우리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으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충분하게 활용하십시오. 자,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저 호텔 부지라고 얘기하는 이 부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소합니다. 부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무역센터가 있는 지역을 가보면 삼성동의 그 금사라기 땅을 엄청난 규모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지를 확보한다고 생각하면 갖고 있는 부지가 그나마 이게 15,000평 가까이 되는 C4 부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만 여기는 30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 시간 마무리됐고요. 예. 주도권 토론 시간 때 활용하시면 오케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4 부지는 그 앞에 원마운트하고 그 한화 아쿠아 플래넷이 함께 어우러진 부지입니다. 그것은 30년 후에 전부 다 고양시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재설계해야 되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 제2무역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그 세 개의 필지를 함께 묶어서 향후의 세대들이 고양시에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큰 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치도 바로 앞에 그 호수공원이 보이고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곳을 그 작은 자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큰 자금이 함께 들어와서 만들어야 될 공간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CJ가 하는 그 88층짜리 호텔 부지 그 안에 이 공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S2 부지와 그 주차장 부지가 같이 붙여 있습니다. 그 공간은 충분히 무역센터로 그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GTX가 들어오고 복합 문화 그 환승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준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맞이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은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각 후보자 모두에게 총 1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답변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게만 집중 질문해서는 안 되고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2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2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진다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이동환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11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김혜련 후보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녹색 경제도시 공약 제시한 거에 저도 뭐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도시가 되려면 기업이라는 것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경제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녹색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으로는 108만의 우리 인구를 가진 도시 규모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판교에 5천억을 들여서 제2사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픈도 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새로운 근무 형태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 재택근무, 두 번째는 주 3일 근무. 그러니까 이 중에 선택을 해서 6개월 동안 하고 또 6개월 후에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새로운 근무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재택근무가 전면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만든다거나 콘텐츠를 만들다거나 돌봄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택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셨던 것처럼 판교 테크노 밸리 2분입니다. 밸리에 있는 것처럼 큰 사옥을 지어서 큰 기업이 온다는 것은 90년대 발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2분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려고 일부러 네, 말씀하세요. 자, 노후주택 그린 모델링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리모델링이 있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분야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 혹시 차이가 그린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차이를 어떻게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짧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린 리모델링이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시는 뭐 도배 장판 바꿔주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의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우리가 그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도 많은데요. 건축물에서 나오는 탄소 양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탄소 제로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으로 그린 리모델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또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준 후보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정 자립도 이렇게 낮아졌을 때 낮아진 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 자립도는 세수 확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 60%라고 제가 말씀드린 12년 전에 하고 지금의 시기하고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책을 최소한 우리 경제도시 만들고 경제 신도시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런 걸 진작에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크노밸리도 그런 개념에 빨리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하나도 유치 안 됐다는 얘기 듣고 가슴 답답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교부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던
그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분자에 있던 것이 분모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 잉여금하고 순세계 잉여금 그런 것들이 내려왔고 그 비중이 약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교부단체로 전락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교부단체로 전락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그 수령하는 금액이 약 1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구조상 그렇습니다. 결국 지방재정을 가지고 그 국가 중심의 재정 2대 8의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리고 지방세를 예. 감면해 줍니다. 제가 2분이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 주도권 토론은 제가 하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2분 내에서는 제가 발언을 그거는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아니, 또 제가 또 질문하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실제로 교부금 받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수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수 확보 잘 되려면 기업을 유치하는 게 기본인 거죠. 아시겠지만은 지방 우리가 법인세라는 것이 기업에서 받습니다. 26%를 국세로 받습니다. 그중에 10% 정도가 바로 우리 지역에 하는 소득세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왜 60% 가까이를 유지하느냐?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기업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최소 그런 방향에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내부 청렴도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말씀드리면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상등급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등급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10등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5등급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치다, 뭐 충분히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부 청렴도가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선 2010년과 2022년이죠. 이렇게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 1조 3천억에서 2조 8천억 늘었습니다. 이만큼 는 것은 그만큼 정부로부터 우리가 많이 받아온 겁니다. 그럼 정부로부터 받아오지 말고 옛날에 1조 3천억 규모로 살으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저희랑 그 수원이나 이런 데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잠깐만요. 재정 자립도가 너무 의존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재정 자주도라는 걸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좋은 사례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수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비교는 저는 성남을 얘기했고요.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뭔가 좀 더 높은 방향의 좋은 환경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제일 낮은 수준을 비교하시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즘 YCT 건설 특혜 아시죠? 그리고 기부 체납 미이행된 거 어떻게 보면 입주를 먼저 시키고 기부 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꾸준히 우리 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 비판도 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체 어떤 문제였는데 그걸 해결을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킨텍스 기업지원부지 용도 변경 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헐값으로 매각이 됐어요. 근데 그런 매각이 된 것에 대한 부분을 3명이 아마 공무원이 수사 의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요진 YCT는 후보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가 굴뚝하고 200m 떨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거용지로 바꿔준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 2월 달에 그 전 강영석 시장님 시절에 이 협약서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도의원 시절에 이거 용도 변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민선 7기 들어와서 제가 학교용지 약 1,000억에 대한 그 1,000억 원 시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내부 청렴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청렴도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우리가 다 A 1등급입니다. 내부 청렴도는 뭐냐면 인사불만입니다. 인사불만에 대해서 소수직년이나 이런 분들을 잘 못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민원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내부 청렴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평가에서 고양시는 2020년도에 2등급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부 외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실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내부는 그 내부 인사 문제고 내부 인사 문제의 내용을 제가 들어봤더니 일단은 끼리끼리 인사를 했다는 그런 어떤 아마 내부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 줄 세우기 같은 것은 이렇게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신상 필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요진타워에 같이 참여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 시절부터.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 내부에 그런 청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마 그 얘기는 안 나올 수 없는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양시에 끊임없이 진행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은 안 된다 하는 입장같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번에 공약집을 보더라도 여기는 재개발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능곡 지역에 지금 1구역부터 거의 한 6, 7구역까지 보면 계속 시 차원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지연되기도 하고 해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제기된 이후에 승소를 해도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2008년도에 노후도가 20년 된 것을 그 헐게끔 해준 게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속 필지 노후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 결정이 되면 하도록 해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후도와 과속 필지 두 가지가 노후도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우리 고양시 경기도보다 뉴타운이 적게 그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당시 국민의힘당 도지사가 그런 정책 결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환 후보에게 주어진 11분 시간 모두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재준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도지사 후보랑 함께 그 기자회견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근데 그 작년에만 해도 일산대교 무료화하면 표필해집니다. 돈을 갖다가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 그러더니 이번에 프리패스를 도입한다는데 프리패스는 정부나 지자체 재원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거는 경기도지사 우리 김원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하고 협의를 요청을 해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기에 대교 중에 어느 대교도 요금을 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유료화라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일산대교만 그렇습니다. 일산대교가 나가야 할 길은 바로 그 무료화 차원에서 접근이 지금 돼야 되고요. 정책협약을 예. 하셨잖아요. 정책협약을 하셨는데 그럼 김은혜 후보가 얘기한 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프리패스로 한다 그러면 결국 후순위 채권 20% 이자를 그 영구적으로 반환될 때까지 그 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부 특수관계법인은 6%밖에 이자 지원이 그 인정이 안 되는데 20%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마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은 수도권 순환도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순환도로. 요금 인하하셨죠? 그때 같이 참여하셨죠? 그때 참여하실 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금 인하하듯이 실제 여기는 무료화하는 과정에 그런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0년 기간 동안에 그것에 대한 프리패스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담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뭘 얘기했냐면 일각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할 때는 국민연금 부담을 지운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산대교에서 그런 문제를 지어줬고 그리고 이제 사실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했다가 지금 선거 처리되고 표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또 선거 끝나면 접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킨텍스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킨텍스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시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3전 시장은 우리나라 그 마이스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그 전체를 삭감을 하고 뭐 공사 원가가 뭐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사 원가가 늘어나면 그 국가 재정만 원가가 늘어납니까? 경기도 고양시가 다 같이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 이동환 후보께서도 그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킨텍스 3전 시장이 마치 그 당시에 삭감을 시킨 당사자로 저를 얘기하듯이 영향을 왜 사용을 하지 않았냐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시장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예산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그걸 편성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산자부가 그 아마 기재부에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반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더 채우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올라왔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금 당장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아마 거기에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걸 더 공사비 정액에 대한 걸 고려해서 아마 50몇 조가 더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사실상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산의 편성권은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기 전서부터 인수위부터 어떤 예산을 칠 것인가 어떤 예산을 조정해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공약했던 예산에 반영할 건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요? 아니, 또 하나? 아니요. 그 답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예. 정리 안 했는데요. 아까 말씀이 소각장 옆에 200m의 그 자족시설 용지였던 것을 주택지로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용도 변경하면서 제가 2010년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근저당 2천억까지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무지몽매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때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사실상 폐축법에 보면 300m 이내에서는 그런 게 지을 수도 없는 건데 거기에 주거를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개진돼서 이것을 사실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기간을 알아보니까 2005년부터 2011년이었습니다. 예. 그 기간 조정은 좀 다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10년 전의 일을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시장은 민주당 시장 아닙니까? 모든 결정을 시장이 하지 도시계획위원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잠깐만요. 마치 책임 전가하듯이 얘기하시면 앞으로 그럼 시장하지 말아야죠.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님 예, 질문이 좀 분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2007년 6월에 도시계획심의에서 2020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2008년 4월에 공공용지 49.2%, 주거용지 31.7% 이렇게 주거용도로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라면 반대를 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원마운트나 한화아쿠아플래넷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지금 적자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자족시설이다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민간 업자한테 35년 동안 쓰도록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용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청수 제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 분야에서 정리 안 된 내용으로 그 당시에
건축위원회에서 만약에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은 시장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아이, 마지막에 시장이 다 결정하기 예, 때문에 됐습니다. 이거는 아니,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을 마치 일개 25명 정도 있는 위원들한테 예.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라서 예, 제가 됐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제 주도 원마운트 컨트롤입니다. 있잖아요. 제 주도 예, 컨트롤입니다. 예. 예. 어쨌든 2007년 6월에 그렇게 해서 경기도로 이게 넘어오고 2008년도에 또 도시계획 변경해서 넘어옵니다. 결국은 소각장 옆에 주택을 지차라고 했고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혜련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탄소 제로 도시 이것을 최초로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가 25년까지 모든 공용버스 있잖아요. 그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다 전기차로 하도록 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혜련 후보님이 말씀하신 녹색경제 이쪽에 찬성을 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녹색경제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탄소국경세가 매겨지고 그 RE100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30년에 가면 탄소 그 중립을 탄소 제로를 선언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도 경제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 이재준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2020년까지 그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그 교체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고 고향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도시간 이동을 할 수 있을 때 그 전기버스의 효과와 시너지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 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서 공공버스 하는데 고양시만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파주시에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노선 2개만 참여를 하고 있고 예. 고양시에 출발하는 버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후보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기버스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공공버스 공공체계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뭐냐면 공공버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한 업체가 갖고 있는 걸 전체 다 공공버스 하자고 하면 되는데 적절한 노선만 공공버스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가 M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을 그 시가 부담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반 버스나 마을버스에 우리가 공공버스를 했을 경우 그 재정 지원금을 그러면 정부도 부담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다름이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준 후보께서는 항상 그 재정 분담 비율 이거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의 예산을 아끼려고 하시는 의도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예산을 아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시간을 지금 예. 낭비하고 계신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시민의 삶에 무슨 경계가 있습니까? 예산 분담을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시민들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공공 대중교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하고 성남시 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예산은 그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56%, 2010년도에는 56%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86% 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시장이 그 시정을 잘해서 정부 예산을 그 도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정 교부금이라는 것이 예,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준 후보에게 주어진 11분의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김혜련 후보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네. 제가 참 저희 정의당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 뭐 국민의힘 이중대다,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아까 이제 우리 이재준 후보께서 자꾸 이렇게 이동환 후보가 도시계획위원을 하시는 동안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짚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준 후보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건설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봤는데요. 결정적으로 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 시장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많으면 25명, 30명 중에 1명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국민의힘 이중대다, 이동환 후보 도와주냐 이런 평가를 들어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이재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외선을 고향 관산동으로 경유하겠다고 공약을 내시고 우리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이제 출마자들께서 그 지역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저도 그렇고 고양동 시내와 관산동 시내를 경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아니죠.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뭐 대략의 노선이든지 아니면 소요 예산 그리고 이후의 행정 절차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 이행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교외선이 그 이번에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면서 이제 재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협약을 작성할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범 운전 기간을 2년 정도 부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합의된 것은 6개월을 시범 운전 기간을 적용을 하는데 그 예산은 고양시는 부담을 안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5차 철도망 계획에 고양 관산을 경유하는 걸로 이렇게 철도망 계획 반영하는 걸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 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선유리에서 그게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고양동 고양 1고나 이런 쪽으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협약을 누구랑 맺으셨습니까? 그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협약을? 5명의 3명의 시장과 네. 그다음에 도지사죠. 도지사 후보는 지금 인천으로 가셨고 도지사께서는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것은 단체장이 기관 대 개인이 한 기관으로 게 말씀할 아니거든요. 협약이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하지만 그게 반영을 요청한다는 것이지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하겠다라고 했죠. 아니 누가 반영을 합니까? 그거는 경기도랑 같이 하면 되는 아니 거죠. 국토부가 반영을 하죠. 국토부가 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말씀하신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교외선을 고양동과 관산동으로 경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외선 재개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획인 것이죠. 일단은 재개통은 먼저 이루어지고 노선 변경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노선 변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만들 때는 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구를 했죠. 그렇지만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공문도 4차 있습니까? 예? 공문도 있습니까? 녹취록이 있겠죠. 아니 요구는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서 아니 작성하는 그러니까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경기도가 해서 올리죠. 아니 경기도는 경유죠. 그러니까 고양시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수립 전에 고양시가 교외선을 노선을 변경해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공문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의 존재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공문을 업무를 공문으로 하지 그럼 말로만 다 합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말로는 했으나 문서로는 남아 있지 않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서의 존재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연히 공문부터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공문을 먼저 보내놓고 그 이후에 추가 협의를 하는 거지. 우리 의사는 충분히 반영을 시켰고 아니 반영이 안 됐죠. 4차 철도망 계획에 그 계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 교외선을 경유하는 것은 2026년에 발표될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3개 그러면은 기관하고 그거는 시장 우리 당선되신다고 하면 민선 8기인가요? 이제 2026년 6월 임기 안에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확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이미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는 사람이 없기 그렇지가 않죠가 때문에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얘기죠. 이미 개통돼서 열차가 다닐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고양시 구간에 씁니까?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재준 후보께서 7개의 철도 노선을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걸 성과라고 하시는데요. 고양시에서 4차 철도망 계획에 몇 개를 반영을 요청을 했고 몇 개가 선정이 됐고 몇 개가 안 되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없습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아니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고양시가 요구한 계획이
탑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되면은 사업이 전혀 진전이 안 되는데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그 공무원들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요구할 철도 노선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어느 부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걸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네. 없는 겁니까? 했죠. 고양시가 요구를 한 게 없는 고양시가 겁니까? 했죠. 그 했는데 공문이 있겠네요. 예, 공문이 있죠.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저는- 못하고 그러면은 몇 개를 신청했는데 몇 개가 떨어진 건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철도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사업 주체로서 신청한 것은. 사업 주체에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확인해봐도 없을 겁니다. 후보님 네, 분산 죄송합니다. 분산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준 후보께서는 이제 계속 자정용지만 만들어 놓으면 기염시 될 거라고 하시고 타 지자체가 요구한 철도 사업도 고양시가 낸 성과처럼 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직접 낸 성과만 가지고 우리 담백하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동환 후보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신분당선 용역 관련해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확인을 지금 그 기재부에 전달된 내용과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출했던 내용은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던가요? 원래 삼송역까지 얘기돼 있던 예비 타당성 검토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시한 내용에 보면 조금 더 위로 신원역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제출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후보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그 삼송역에서 신원역까지 거리가 1.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정도에서 만약에 일산으로 연결하는 그 노선에 대한 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아니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송에서 일산으로 연결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 틀 속에서 계속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왜 드린 이 거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고양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이죠. 예. 이 사업을 요구하는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예. 그래서 후보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신분당선 연장이 아니라 신일산선 신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분당선이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서 우리 삼송 지역 주민들께서 얼마나 큰 그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희망 고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출퇴근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신분당선을 일산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송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 공약은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원래 후보께서 하시려고 했던 삼송역에서 일산을 연장하는 신일산선 노선으로 다시 공약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신원역을 거쳐서 일산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종점이 꼭 신원역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 해서 더 문제될 일은 없고 아마 비시 분석을 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되려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OD 분석이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통을 분석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그 20대부터 고양시의 국회의원이 안 계셔서 그 과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일산으로 연장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지난 이제 20대 일산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라기보다는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산으로 가면 빚이 더 잘 나온다. 그렇게 하면은 거꾸로 그 신혼까지 연장도 표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왜 자꾸 신원 영역이 종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 이미 기재부 예타가 신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후보께서 모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모른 게 아니라 아니, 삼성역을 모르셨잖아요. 했기 때문에 제가 삼성역에서 아니죠. 일단은 삼성이라는 부분에 아니죠. 범위를 그건 그때 정확하게 북삼성, 말씀을 남삼성 알고 얘기하셨는데, 계신다고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하여튼 부산 뭐 1.2km 차이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의 확인을 동네를 볼수 한다고 있습니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하신 거는 제가 확인한 거였어요. 칭찬을 예. 드립니다. 예. 뭐 잘못 알고 계셨던 것도 확인이 됐다는 거를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후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끝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진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도시는 물질적 가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정의로움과 사람다움, 이 두 가치를 함께 시정에 녹여내야 합니다. 민선 7기는 일자리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국 최초로 미혼모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동네 병원을 이용한 치매 조기 검진 시스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따뜻한 복지 속에서 고양시는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을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미 터를 파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려면 결국 설계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것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항습지를 남사루에 등록을 했고 탄소제로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또 나무권리선언을 통해서 나무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체로 도시와 함께 동반 생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기시켰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만들고 배달 종사자들 안전지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녹여냈습니다. 고양시 미래 가치는 함께 더불어 생존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입니다. 일자리는 이미 장릉 신도시, 테크노밸리 그리고 JDS에 충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기업들은 차츰차츰 고양시의 미래 가치를 알 것입니다. 서울은 이미 노화되어 있고 판교는 이미 성장 잠재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제2 판교로 고양시의 신성장 거점들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곳에는 이제 미래 세대가 함께 일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첨단 콘텐츠 기업, 바이오 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 가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재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번 고양시장 선거는 기득권 정당에서 정치를 해온 두 후보와 25살 전국 최연소로 정치를 시작해서 작은 정당, 진보 정당에서 3선 시의원을 마친 40대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0년 고양시에서는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시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비전을 놓고 겨루기보다 과거를 두고 소송이 난무하는 다툼뿐이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당면한 위협 앞에서 우리 고양시가, 우리 사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대비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의당, 당이 작다고 해서 꿈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고양 시민들께서 우리 작은 정당의 심상정 의원을 지역구의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심상정 의원 중앙정치 무대에서 고양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3선 시의원으로서 고양시를 운영할 경험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고양시에서만큼은 저 정의당 김혜령과 우리 정의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후위기 시대 탄소제로 도시 고양시, 시민의 삶이 좋은 특례시 고양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양당 정치를 넘어서서 새로운 다당제 정치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우리 고양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혜련입니다. 예, 김혜련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 108만 우리 고양 특례 시민 여러분,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 고양 시민의 미래를 두고 다시 도약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가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중대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변방의 도시 변두리 시민으로 남을 건지 글로벌 고양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재도약할 것인지 엄중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 2010년에 60%에서 2022년 32%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청렴도 3, 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실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저 이동안 고양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오직 이 고양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발로 뛰고 마음을 담아가면서 머리로 구상하면서 기획하고 미래를 발전을 기획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 미래를 구상을 이제 현실로 실현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 이동환 베더타운 고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특례시로서 거듭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고양의 선곡시대, 시민의 행복시대 확실히 열겠습니다. 이제까지 갈등과 불신 이야기하는 장벽 제가 완전히 넘어서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가로막는 장벽 제가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시장 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 시정에서 끼리끼리 인사 의혹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대통합 제가 만들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후 6월 1일은 지방선거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6월 1일 고향의 내일을 바꾸는 기쁨과 보람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한 표 이동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격리자 등 투표는 사전투표 2일자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일 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격리자 등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